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방향성이 살짝 흔들렸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낙에 목요일장에서 강하게 갔다 보니까 금요일장은 이제 약간의 상승 정도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날 지표와 코인, 방역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표 쪽부터 좀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이 미국의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알게 해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치는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4.7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59.9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나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나왔습니다. 5.1%로 전월 5.0%에서 소폭 올라갔고요.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0에서 2.9로 조금 더 전월 2.9%보다 3.0% 조금 더 올라간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것에 시장에서는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이 좀 지표가 부진했던 쪽으로 잡게 되면서 아직도 시장은 속도 조절론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가 한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FTX 이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CEO도 사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샘 뱅크만 프리드 최고 경영자 역시 사임을 합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은 FTX와 이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전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한번 바이낸스 때문에 흔들렸다가 반등을 줬고 이 반등보를 다시 한번 내놓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밀린 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4%, 이더리움 2%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역입니다. 중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기간을 이틀 더 단축을 한다고 중국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일 동안 격리됐다가 중국에 여행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8일로 줄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해서도 일시 운항을 시켰었는데 이 운항 규정 자체를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탑승 전에 48시간 동안 이 PCR 검사를 2회 정도 더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1회로 줄이게 되면서 이 부분도 역시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까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무려 5.3%가 급등을 했고 마지막에 금요일에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의 섹터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가는 정도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에너지 쪽에서는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서비스 쪽에서도 그리고 IT 쪽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날 다우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었는데 기술주의 흐름은 계속 투자 심리가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가장 안 좋았던 게 헬스케어 쪽입니다.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 있던 이런 자금들이 IT나 이런 성장주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판단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날 가장 많이 밀렸고 유틸리티도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쪽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대한 배팅이 좀 더 컸었던 뉴욕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이 딱 보이게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IT 쪽이 위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도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상승세를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오름세가 나와줬고요. 다만 좀 부정적이었던 것이 헬스케어 쪽이 되겠고,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도 지금 보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보험인데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더 불거지게 되면서 보험주들이 밀렸고요. 그리고 방산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좀 추가적인 소식에 따라서 이날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IT하고 성장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도 약세였었고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걸 그대로
주가에 표시를 해줍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구글, 메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고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목요일 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3%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이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 날 거의 10%가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에는 3.0%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쭉 이어갔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도 밀린 종목이 거의 하나도 없죠.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3%, 5% 강세를 띄었었고 메모리 쪽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5.3% 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제 인텔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인텔 쪽과 관련해서 JP모건 체이스가 투자 의견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텔이 시장 점유율이 다른 회사들한테 뺏겨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장 후반에 이제 매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뺏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했을 때 바로 AMD입니다. 그래서 AMD가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5.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헬스케어가 많이 밀렸습니다. 시장이 밀렸을 때 가장 하단을 방어해줬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봐야 될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라이릴리 보셔야겠습니다. 4.4%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일라이릴리 쪽에서 공식 SNS를 통해서 인슐린을 무료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SNS 계정이 공식이 아니었고 불법 계정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CVS 헬스, 시그나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간은 시장의 돈이 좀 더 기술주나 성장 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더 넘어와 보시면 산업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약간은 엇갈려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유통이라든지 이런 철도 쪽, 인프라 쪽은 괜찮았지만 방산 쪽이 안 좋았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교전 상태를 벌이고 있다가 8개월 만에 빼앗겼던 헤르손 지역을 탈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 자체들이 모두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줄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로키드 마틴이 5.4%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이 7% 그리고 레이시온 역시 4%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런 방역 완화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유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대형 종목인 엑소모빌이 3.1%, 중소형 쪽에 속하는 코노코필립스 3.4% 상승을 했고요. 이 오른쪽 하단에 이 소재 원자재 쪽에서도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쪽이죠. 3.5%, 리오틴토 광산 관련된 종목들도 6.4%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방역이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트 이런 호텔들 역시 전반적으로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종목에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나가 지금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는 반대로 12%나 급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건 코인베이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중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고객이 지시하지 않는 한 지금 자금으로 아무 일도 우린 하지 않고 있고 고객이 원할 때 얼마든지 달러로 가상화폐를 교환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FTX와 관련된 우려, 우리 코인베이스는 안 그렇다라고 언급하는 내용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57달러까지 크게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 덕분에 강세를 띄었던 윈 리조트 보겠습니다.
이제 카지노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리조트가 되겠는데요. 무려 8.3%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앞서 쭉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이 중국과 관련돼서 방역 완화 조치가 조금씩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이런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 정책 때문에 압박을 계속 당해왔던 만큼 조금의 압박이 풀리는 모습만 보여도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거의 78달러 근처까지 회복 마감했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혼조였습니다. 영국만 밀렸는데요. 우선은 이 CPI와 관련된 훈풍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방역 완화,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영국만 밀렸던 거는 영국 쪽에서 경제 지표 하나가 나왔는데요. 바로 GDP입니다. 2분기 연속으로,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침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결국에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게 되면서 반락하는 모습이었고 0.7% 밀리면서 7,3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85달러에서 9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CPI 둔화 소식에 따라서 이날 0.7%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조금씩 방역 완화가 된다는 건 결국 소재 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이기 때문에 불일 가격도 3.7%, 대체적으로 다 이런 이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3%가 최저입니다. 다른 품목들은 다 그 이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금값을 보시게 되면은 달러 약세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올라갑니다. 0.9%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날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채권시장 자체가 휴장을 하게 됐었고, 앞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CPI에 대한 훈풍을 거꾸로 지금 받는 채권 시장이 되겠습니다. 크게 급락을 했었고 4%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연결이 될 때까지 좀 더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목요일장을 보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가 올라갈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이 강한 상승세가 부담이 됐었던 만큼 그래도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3대 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우 지수가 거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의 기술주와 그리고 다우지수의 이런 가치주들이 섞여져 있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0.5% 정도의 0.9% 정도의 상승세를 거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워낙에 나스닥에 대한 그런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는 모습이었죠. 한 1.8%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만 계속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장 현지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뉴욕 증시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일에 급등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다는 낙관 속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에 일단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는 5.9%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는 8%, 다우 지수는 4.15% 올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증시 급등 추세가 이번 달까지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CPI는 예상보다 좋았고 중간 선거는 경미한 그리드락으로 끝났으며 기업 수익은 우려했던 것보다 재앙은 아니라면서 특히 역사상 중간 선거가 끝나고 향후 6개월간 증시가 상승했다는 시기적인 호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급작스럽게 붕괴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남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보낼지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구로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가 미국의 10월 CPI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보고가 긍정적이라면서 연착륙이 가능해 보인다며 근원 월간 지표는 변동성이 있고 지난 3개월 사이에 여전히 6%로 웃돌고 있지만 이것은 주거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유라면서 주거비는 후행 지표이며 주택가격의 변화는 공식 집계에 나타나기까지 18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는 굳어질 것이라는 여전한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적이어야 하며 그 상태가 한동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메리 데일리 SF 연은 총재 역시 단계적인 인상 축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중단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하나의 지표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 하락세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이 이 중에 66%를 차지했다고 세계은행의 데이빗 멜페스 총재가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다음 달 발표되는 연간 세계 부채 현황 보고서와 관련해 민간 채권자들이 부채를 줄이는 데 참여해야 한다며 중국이 전체 66%를 차지한다면서 중국이 민간 채권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신흥경제의 25%가 부채 부실 상황, 즉 디스트레스 상황이며 중저소득 경제로 보면 그 수준은 60%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중국에서 최근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이 느려지면서 대부분 관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경제 상황이 조금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예방을 하듯이 구조조정 같은 걸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디즈니가 금요일 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 줬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됐던 얘기도 이 비슷한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다우 30 지수 구성 종목인 미디어 기업 월트 디즈니도 직원 정리 해고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 5%가 상승해 $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이 높은 가운데 경기가 둔화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광고 매출 급감으로 인해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기업 등 기술 기업 업체들이 대대적인 감원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밥 체이팩 디즈니 CEO가 감원과 채용 동결을 비롯해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주문하는 내용을 수석 부사장급 이상 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회계연도 4분기에 스트리밍 사업부에서 14억 7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전체 사업을 합친 순이익은 1억 6,200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에 1억 5천만 달러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1년과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되며 타워 세미컨덕터, 플렉서블 솔루션스, 어슈어 홀딩, 컨솔리데이트드 워터, 미수호 파이낸셜, 그리고 디시전 포인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